10.4절에서는 오퍼랜드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랜드라는 것은 동작의 대상이란 뜻인데 컴퓨터 구조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 형식에서 동작의 대상을 표현하는 필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필드를 오퍼랜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 코드가 실제로 처리하는 유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고 이게 더 작은 개념이죠. 지금 여기서 오퍼랜드 저장이라는 것은 이 유효 데이터, 이 유효 데이터를 메모리, 기억장치에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C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에 액세스하는 단위를 단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를 워드라고 얘기하는데 워드가 단어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이 워드가 보통은 여러 바이트예요. 한 바이트가 아니라 메모리에 이렇게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칸을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여러 칸을.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기억장치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10.4절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정렬이라는 개념과 저장 순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모리 기억장치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요즘 방식입니다. 요즘 방식은 이 메모리의 주소가 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처리 장치가 한 번에 액세스하는 단어는 n 바이트거든요. 여러 바이트입니다. 여러 바이트. 다 4바이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4바이트는 기억장소 4개에 분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시작 주소가 A번지라고 하면 A번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1, A 더하기 2 그래서 A 더하기 3까지 이렇게 n개의 주소 공간에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속돼서 지금 이게 4바이트면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주소 공간에 한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시작 주소, 그러니까 이 4개의 주소 공간에 들어가 있는 이 시작 주소를 A라고 했을 때 이 시작 주소가 4의 배수에 배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단어 크기에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어 크기에 정렬되어 있다. 그 워드 사이즈 얼라인드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A 번지가 지금 이제 4바이트라 그러면 4의 배수일 때 4 곱하기 n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일 때 그때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를 단어 크기에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렬된 단어는 중앙처리 장치가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데 정렬되지 않은 단어는 한 번에 액세스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읽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조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메모리 구조를 기억장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모리 용량이 4GB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4GB면 2의 32승이죠. 2의 32승입니다. 2의 32승. 2의 32승이니까 메모리 주소가 32비트입니다. 32비트. 32비트를 16지수로 나타내면 8자리죠. 8자리.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메모리 주소입니다. 메모리 주소고 그리고 한 단어는 4바이트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4바이트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주소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메모리 구조가. 그러면은 이게 0번지죠.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 5, 6, 7 이 밑으로도 계속 메모리가 FFFF까지 있겠죠. FF까지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한 바이트라고 보면은 이 4바이트가 모여야 32비트가 되죠. 그러니까 4바이트에 여기에 32비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죠. 한 단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한 줄로 쭉 세운 거고요. 32비트를 한 줄에 배치한 그림이 이겁니다. 32비트를 한 줄에 배치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두 번째 거는 요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한 단어를 한 줄에 배치한 거예요. 한 단어를 한 줄에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지우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주소가 0번지 4번지 8번지 이렇게 되겠죠. 0 4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체크한 것도 요 맨 끝에 여기에 오게 되겠죠. 이 줄에 오게 되는데, 이 줄에 있는 것은 주소의 끝 주소가 다 0입니다. 끝 주소가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다음 이제 요 다음에 있는 요렇게 요 1번 요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이쪽에 오겠죠. 이 줄에 오는 것들은 끝 주소가 다 1이죠. 끝 주소가 1. 그래서 주소 끝 주소만 보면 0 1 2 3 이렇게 됩니다. 0 1 2 3 0 1 2 3 0 1 2 3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4바이트는 노란색으로 여기 있는 요 4바이트, 요 4바이트는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여기에 배치가 되고, 그쵸? 요 파란색은 지금 여기 배치가 됐죠. 그 다음에 있는 4개, 그 다음에 있는 4개는 요 자리에 요 줄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4줄로 세웠을 때 여기 한 줄에 있는 데이터, 한 줄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된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한 줄에 있는 데이터를, 이것을 정렬된 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 크기에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4바이트가 한 개의 단어인데, 한 개의 단어를 배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배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4개에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에도 배치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배치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4개 연속된 주소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정렬된 단어는 이게 배치된 시작 주소가 4의 배수죠. 여기가 4번지입니다. 4번지. 4, 5, 6, 7번지에 이렇게 배치된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4의 배수로 시작되는 곳에 배치가 되면은 이 하위 주소를 빼고 이 나머지 상위 주소, 여기 2부터 31까지죠. 이 상위 주소의 값이 다 똑같습니다. 상위 주소의 값이 다 똑같아서 지금 이 정렬된 단어는 한 번에 이 상위 주소가 똑같으니까 이 상위 주소를 주고 이 4개의 4바이트를 동시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읽어낼 수가 있는데, 정렬되지 않은 단어 얘가 여기 있죠. 이거는 지금 이 주소가 여기가 CD니까 CD, 여기가 E죠. 주소가 EF 1011번지 이렇게 EF 1011번지 이렇게 4주소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4주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2개의 상위 주소하고 그 다음에 있는 상위 주소가 다르죠. 이게 주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위 주소 C로 이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상위 주소 10으로 이 데이터를 읽어서 이거 2개는 버리고, 이거 2개는 또 이쪽 아래쪽으로 보내고, 이거 2개는 위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4바이트를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그래서 정렬된 단어는 한 번에 읽어서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정렬되지 않은 단어는 상위 주소가 달라서 데이터를 2번에 읽어야 되고, 읽은 다음에 데이터를 이 순서에 맞게 또 조립을 해야 완전한 4바이트 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저장할 때는 이 단어 크기에 정렬시켜서 저장하는 것이 메모리를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정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를 2번에 액세스하고, 그리고 또 조립하는 연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C 프로그램 짤 때도 그 정수형 데이터는 4바이트죠. 정수형 데이터는 4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도 4바이트고 더블형은 8바이트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메모리에 이 4의 배수로 시작하는 곳에다가 이 변수들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번에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프로세서가 다음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데이터가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고 연속된 주소에 들어가 있죠.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가, 즉 단어 크기에 정렬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 데이터가 시작 주소가 4의 배수인가만 보면 되겠죠. 시작 주소가 4의 배수면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은 4, 5, 6, 7번지인데 이 뒤에 건 볼 것도 없고, 이 4번지가 4의 배수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는 4의 배수가 아니죠. 지금 요 빨간 예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네 개가 EF1011번지죠. 이거는 한 번에 액세스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주소가 복잡하지만 맨 끝에 주소만 보면 됩니다. 맨 끝에 주소가 08로 4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액세스할 수가 있고, 이건 또 앞에가 주소가 복잡하지만 끝자리가 3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한 번에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이트를 저장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바이트 오더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처럼 한 단어가 한 바이트 이상의 기억 장치 공간을 차지할 때, 지금 이것을 우리는 지금 4바이트라고 가정을 했죠. 이 단어를 구성하는 바이트를 주어진 공간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지스터가 지금 32비트입니다. 32비트. 32비트 1, 2, 3, 4, 5, 6, 7, 8이라는 값이 16진수로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바이트니까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보면은 16진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이게 4바이트죠. 레지스터에 이런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걸 지금 4바이트 주소 공간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4바이트.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4바이트가 있습니다. 4바이트가 있는데, 지금 맨 끝에 여기가 주소가 제일 작아요. 4바이트가 주소가 다르니까 여기가 0번지, 이게 1번지, 이게 2번지, 이게 3번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4개의 칸에다가 1, 2, 3, 4, 5, 6, 7, 8이라는 4바이트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 값이죠. 이게 큰 값이고 이게 작은 값이죠. 이게 7, 8이 더 작은 값이죠. 이 큰 값을 여기다 집어 넣을 거냐, 아니면 반대로 지금 이 주소가 제일 작죠. 주소가 제일 작은 데다가 이 큰 값을 넣을 거냐.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섞어서는 저장을 안 할 테니까 순서대로 할 때 이거를 큰 주소에다가 큰 값을 집어넣고 작은 주소에다가 작은 값을 넣는 이런 방법을 쓸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 큰 값을 제일 작은 주소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을 이렇게 저장할 건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실제로는 다 쓰이고 있습니다.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저장하는 방법을 리틀 엔디언이라고 부르고, 이것처럼 저장하는 방법을 빅 엔디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현재 컴퓨터에서도 보면 어떤 프로세서는 이 방법을 쓰고 어떤 프로세서는 이 빅 엔디언 방법을 씁니다. 정리하자면 이 리틀 엔디언 방법은 주소값이 작은 장소에다가 무게가 작은 수를 저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주소값이 작죠. 주소값이 작은 데다가 여기 보면 무게가 작은 숫자죠. 7, 8이 작은 숫자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리틀 엔디언 방법이라고 합니다. 리틀 엔디언. 인텔 프로세서나 암 프로세서, 스마트폰에 쓰이는 프로세서죠. 이런 것들은 이 리틀 엔디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빅 엔디언 방식은 주소값이 작은 방에다가 큰 바이트, 무게가 큰 숫자를 저장합니다. 무게가 큰 숫자를 저장을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리틀 엔디언과는 반대 순서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을 빅 엔디언이라고 하고요. 모토로라 프로세서라든가 밉스 계열의 프로세서라든가 인터넷 통신 규격, 인터넷에서 데이터 주고받는 규격, 이것은 빅 엔디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틀려서 같은 방법을 쓰는 프로세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데이터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다른 프로세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한쪽에서 받은 순서를 바꿔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적어 보라는 건데요. 지금 메모리 주소가 1200번지부터 1203번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2334455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리틀 엔디언으로 해석하면 이 값이 얼마겠느냐 하는 겁니다. 리틀 엔디언은 여기 있는 게 작은 주소에 있는 게 작은 값이죠. 큰 주소에 있는 게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 리틀 엔디언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 값이 55443322가 됩니다. 이 값이 55443322. 근데 빅 엔디언으로 해석할 때는 이 작은 주소에 있는 게 큰 값입니다. 이 작은 주소에 있는 게 큰 값이라서 이게 1204번지부터 1207번지까지 있는 이 숫자를 빅 엔디언으로 해석을 하면 99가 제일 큰 수입니다. 그래서 99887766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0.4절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어 크기의 정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aligned to word size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ligned to word size고요. 이것은 단어를 저장할 때 기억장치 시작 주소가 단어 크기의 배수인 곳에 저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한 번에 주소 한 번만 주고 액세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개의 단어를 메모리에다가 여러 기억 장소에다 분산 배치하는 방법, 분산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리틀 엔디언 방법은 주소 값이 작은 곳에 무게가 작은 바이트를 저장하는 방법이고 빅 엔디언 방법은 주소 값이 작은 곳에 무게가 큰 바이트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프로세서별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방법을 쓰는 프로세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되지만 서로 다른 그 프로세서 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 한쪽에서 저장 순서를 바꿔야지만 올바로 통신이 됩니다.